반갑습니다. 2021년 9월 5일 일요일 저녁 7시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20년 된 아파트 소방작업 해주러 갔다 MCC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모르고 그냥 20년을 넘어온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현장이 주범프가 2개입니다. 처음에는 그 회로를 내가 그려보기 전에는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려보니까 주범프 하나가 만약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되면은 죽어버리면은 자동으로 또 다른 주범프로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능이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해결을 해줬고요. 근데 이런 뭐 이렇게 도면도 그리고요. 내가 준비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작업을 보류가 됐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만 내가 얘기를 해주고 나중에 뭐 조치를 하든지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그 후에 내가 작업을 했어요. 마무리를 해줬어요. 이거 그려가지고 조금 검토를 해보고 이런 변경전 도면에서 회로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파악이 돼가지고 변경 후로 내가 이렇게 회로를 정상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회복이 돼가지고 시운전까지 다 해줬어요. 근데 이거를 이 별건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을 가끔가다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알아야 돼, MCC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자니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수준이 천차만별인데 전부 각양각색인데 어느 기준에 맞춰야 할지 기준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내 강의를 듣고 레벨이 좀 되시는 분들은 복습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복습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도 있겠고요. 분명히 경험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모르는 것도 있는 거예요. 나도 어떤 때 보면 모르는 것도 좀 약간 있더라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기본 이상은 내가 알아요. 아는데 뭐 TV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런 것이 또 가끔가다 눈에 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을 하려면은 한 서너 시간 해야 돼요.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지루하잖아.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좀 나눠가지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한 2개 내지 한 4개 정도는 내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듣고 나면은 메인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기가 여러분도 들으시는 입장에서 마음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나 역시 편하게 좀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이 기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맨 마지막에 이거를 최종적으로 들으시면은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 강의입니다. MCC에 이런 게 똑같은 게 주범부용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게 똑같은 식으로 아래 하나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이 똑같은 시스템이. 그래서 이것만 설명을 하면 주범부인은 뭐 별거 아니니까 이거를 일단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펌프를 가동을 시키려면은 동력원이 전동기죠. 물론 전동기 펌프도 있는가 하면은 엔진 펌프도 있죠. 근데 엔진 펌프는 예비 펌프에 많이 적용을 하고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은 주로 예비 펌프용으로 사용을 하고 주 펌프를 전동기 펌프로 주로 이제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그 기동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전동기에는 대부분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물론 동기 전동기나 이런 것도 있고 뭐 DC 전동기도 있고 뭐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펌프에 사용되는 전동기는 농용 유도 전동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농용이라는 게 있고 권선형이라는 게 있는데 권선형은 뭐 광산이나 이런 데서 기동시 강한 토크를 요구하는 그런 쪽에 사용하기 때문에 펌프에는 권선형 유도 전동기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거의 농용 유도 전동기를 많이 사용을 해요. 이제 농용 유도 전동기에 기계적 부하가 이렇게 펌프가 이렇게 있고요. 이 모터 IM 인덕션 모터라고 그래. 농용 유도 전동기를 IM이라고 그러는데 IM. 그래서 이게 이제 부하가 이렇게 걸려 있죠. 펌프가 여기서 회전을 하면 펌프를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기계적인 부하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잖아. 보통 때는. 근데 여기서 기동하는 방식이 기동장치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전원을 인가를 해가지고 막바로 그런 걸 보고 이제 전전압 기동이라고 그러는데
전격 전압을 이렇게 가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전격 전류에 보통 한 5 내지 7배의 기동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수초 동안. 전전압을 인가하는 걸 직입 기동이라고 그래. 그래서 기동 전류가 상당히 크죠. 예를 들어서 뭐 50A 같으면은 250A 아니요. 5525. 순간적으로 수초 동안 250A 또는 5730, 350A. 전격 전류가 50A인데 250, 순간적으로 몇 초 동안 250이나 350A가 흘러봐. 전원 계통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쇼크를 줘가지고. 충격을 주는 거예요. 전원 계통에. 부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전전압 기동했을 때 과도한 기동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적절한 기동 장치를 사용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동 보상기법이라든가 리액터 기동이라든가 소프트 스타터라든가 아니면은 Y 델타 기동이라든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게 Y 델타 기동입니다. Y 델타 기동. 이게 쓸만해요. 그냥 그럭저럭. 요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전격 소비 전력이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분들이 아니니까 딱 보면은 이게 Y 델타인지 뭔지는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Y 델타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원리도 알아야 되고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요걸 Y 델타의 특성은 접촉기를 3개를 사용합니다. 2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2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옛날 구닥다리 방식이고 요즘 그런 거 사용 안 해. 그러니까 3개가 기본이에요. 3개가. MM이라는 메인 마그네트가 있고요. 델타 결선할 때 동작되는 델타 마그네트가 있고 그다음에 Y 결선할 때 결선되는 회로를 Y 결선해주는 MY 마그네트가 3개가 있어요. 3개의 마그네트로 접촉기라고 그래. 이걸 보고 전자 접촉기. 전자 개폐기는 이따 또 설명합니다. 전자 개폐기는 별거 아니에요. 이거 플러스 TOR이나 EMPR을 갖다가 이제 연결해서 사용할 때는 이제 전자 개폐기라고 하고 요것만은 전자 접촉기라고 합니다. TOR은 Thermal Overload Relay라고 그래가지고 열동형 과바 계전기고 요거 이제 전자식 전동기 보호 계전기. EMPR이라는 것은 일렉트로닉 모터 프로텍션 릴레이라고 합니다. 전자식 전동기 보호 계전기라고 EMPR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요 EMPR은 아까 얘기한 TOR 그것을 대체하여서 저압 모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이게 신버전이요. EMPR이. TOR은 구버전.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설치가 되고요. Y 델타 하려면은 육선 전동기가 필요합니다. 육선 전동기. 육선 전동기를 가지고 Y 델타 감전압 기동 방식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자 접촉기가 기본적으로 3개가 있어야 돼요. 기동 시에는 Y 결선으로 해야 되고 이 Y 결선으로 하면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전격 전압에 0.58배 정도 돼요. 루트 3분의 1이니까 예를 들어 380에 볼트를 Y 결선을 하게 되면은 루트 3분의 1로 곱해주면은 이게 루트 3분의 1이 0.58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80에 0.58배면은 220볼트. 이 Y 결선 해가지고 380 코일에 Y 결선 해가지고 이게 380 전격 코일이에요. 이걸 갖다가 380 전원에서 380 코일을 Y 결선하면 380 코일에 220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0.58배 정도 걸리니까 기동 전류가 줄겠죠. 기동 전류가 한 직입 기동 시에 기동 전류의 3분의 1로 줄어요. 아까 직입 기동하면은 전격 전압에 5 내지 7배의 전류가 흐른다 그랬죠. 요거의 3분의 1이니까 전격 전압이 한 2배 정도 흐르겠지. 이거보다 훨씬 3분의 1로 주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대신 기동 전류가 주는 대신 회전력 기동 톨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3분의 1로 이건 기동 전류가 3분의 1로 줄었듯이 이것도 톨크도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Y 델타 할 때는 Y로 기동해가지고 수초 후에 이제 어느 정도 탄력이 받으면은 델타 결선으로 해서 전격 전압으로 해서 전격 운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Y 델타 감전압 방식은 Y에서 델타로 넘어갈 때 오픈 전환 방식이라는 게 있어. 오픈 트랜지션이라고 그래. 오픈 트랜지션이라고 그러고
Y에서 델타로 넘어갈 때 이 접촉자가 순간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 개방되는 방식이고 흔히 쓰이는 방식이에요. 이게 원가가 낮기 때문에. 그다음에 크로스 트랜지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닫힌 전환 방식이라고 그래. 이 두 가지가 있는, 이거는 뭐 잠깐 이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저항을 대치를 해가지고 오픈을 안 시켜가지고 좀 이점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크로스 트랜지션을 쓰는데 이게 가격이 코스트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만 충격은 아닙니다. 요거는 잠깐 끊어진 간극이 있기 때문에 이로인해 델타로 이게 다시 접촉자에서 전원에 연결되는 순간 잠시 동안 전원에 충격을 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가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도 뭐 돌려보면 크게 뭐 충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사용을 하는 거지. 그렇게 아시고요. 잠깐 요걸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전원 스위치입니다. 요게 이제 MC12가 요게 일반 MC12하고 달려 있어. 근데 옛날에 이제 지멘스 때 이게 MC12 패널에 이렇게 이게 여기다가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서 MC12는 이 안에 보면 이게 노브가 있잖아. 노브 손잡이 이렇게 있잖아. 위로 올리면 온이고 밑으로 내리면 오프잖아. 그걸 갖다가 여기다 기계 저기다 해서 돌리면 이게 내려오고 오프로 돌리면 이게 내려오고 온으로 돌리면 이게 올라가고 이런 기계적인 메커니즘에서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MC12가 밑에 있고요. 여기서 1차에서 전원을 받아가지고 동력 380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뭐 휴즈도 제어 회로에 휴즈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보조 릴레이도 하나 들어가고 타이머라는 게 있고요. 여기 보조 릴레이는 억시디어리 릴레이라고 해요. AR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통 AX라고 해요. 왜냐면 보통 A 다음에 X가 붙으면은 뭐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A1부터 AN까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의미요. A1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보조 릴레이가 A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잖아. 그런 의미의 AX는 그렇게 표기하는 거는. 그다음에 타이머 한시 계정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시 계정기 여기.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얘기한 EMPR 전자식 모터 보호 계정기 그거를 여기다 설치했고 옛날에 TOR하고 이제 연결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건 CT가 있어야 돼. 여기 흐르는 전류가 큰 전류인데 그걸 갖다 여기에서 감지하려면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CT를 변류기를 달아가지고 큰 전류를 작은 전류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그 작은 전류를 이렇게 여기도 CT가 있어요. 요 큰 CT하고 작은 CT를 이렇게 변환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를 딱 전류를 흘리면 그 작은 전류를 위해서 여기서 모터를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여기 아까 주 전자 접촉기 이건 델타 접촉기 요거는 Y 접촉기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결선한 방법 이따 다 나옵니다. 회로도 요게 이제 동력 부수바거든요. 요 부분이 보통 기계실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 빨간 MCC 패널이 있는데 이렇게 빨간 것들은 전부 소방에 관련된 거예요. 이게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 다 소방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뭐 급수나 뭐 이런 그런 배수 펌프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이게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의 소방에 해당되는 건 빨간 이쪽에 패널이 전부 소방 펌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 아시고요. 그래서 요 위에 이 전원들이 동력 부하들이 많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위에 이 부수바라는 걸 통해서 전부 전원을 따내립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도 패널이 있죠. 이게 다 소방 거고요. 요런 부수바 형식으로 돼 있어. 위에 천장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려서 이 차단기 쪽으로 직접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보면 요런 경우는 부수바에서 전부 와가지고 1차에는 인출식으로 돼 있어. 앞에서 콱 하고 집어넣으면 이 부수바 칼잡이로 이 옛날에 나이프식으로 콱 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2차에서 여기다 케이블 부하러 가는 케이블을 갖다 단자대에 여기다 부수바에다 연결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즘 나오는 거 이런 거 밑으로 내려오는 거 이거는 이제 소방법은 몇 개 안 되니까 위에서 직접 케이블 터미널 찍어가지고 케이블로 해서 1차 아까가 MC12 1차 전원에 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MCC 쪽에는 전부 그런 식으로 소방과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요 부수바에다가 요 디귿자로 돼가지고 부수바에 이렇게 해가지고 메인 그 차단기 1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게 3상 4선식 380에 220V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뭐 480인가 얼마도 있고 그래요. 요즘 뭐
나이를 먹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배전 전압이 여러 가지가 좀 있어.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게 3장 4선씩 380에 220V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동력 부수바에서 이렇게 따 내려온다는 거. 여기서 이해는 하고 넘어가야 돼.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 RSTN이 뭘 의미하느냐. RST는 3상 전원이요. 380에 220 이렇게 하면은 요 두 선끼리 RS, ST, RT 요 길이는 380이 걸려요. 이거 선간전압이라고 그래요. 선간전압. 요거는 상전압이라고 하거든. 상전압이라고 하거든. 220은 단상이에요. 이거는. 요거는 3상이고 요거는 220은 어떻게 걸리냐면 요 R하고 N, S하고 N, T하고 N에 걸리는 전압이 220이요. 요걸 상전압이라고 그래. 이따 왜 선간전압이 상전압인지 이따 또 설명을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립니다. 요 RN, SN, TN은 220이 걸린다는 거, 상전압이라는 거. 그 다음에 RST가는 상호 두 가닥에 선간전압인데 380이 걸린다는 거.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 요 RST는 동력의 전동기에다 사용하는 전원이고요. R이나 N, 보통 R하고 N하고 잡아줍니다. 제어 회로는 220은 뭐 SN도 되고 TN도 되고 상관없어. 그거는 뭐 제어 회로야 동력이 얼마 안 먹으니까 부하가 얼마 안 걸리니까 아무데나 걸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단상 220을 사용을 하고 제어 전원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삼상전압은 RST가 삼상전압이라고 했죠. 대한민국의 표준 삼상전압은 한전 삼상전압은 아까 얘기했지만 380에 220V입니다. 삼상을 이렇게 기호를 하죠. 4선씩 와야, 삼상, 포와야, 4선씩이라고 해요. 포와야. 이거 선이라는 삼상, 4선, 380에 220. 선간전압은 380이고 상전압은 220이라는 거.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이 삼상전압은 이 전원 자체가 회전자계입니다. 또 설명을 할 건데 나중에 120도의 위상차가 있어. RST 간에. 그런 위상차가 있기 때문에 전원 자체가 회전자계를 발생시키기에 용이합니다. 그래서 삼상 유도 전동기를 구동시키는데 유리합니다. 삼상전원을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RN은 220이라고 그랬지. 제어전원 조작 회로라고도 해요. 제어 회로라고도 하고 제어 회로의 전원으로 사용을 한다. AC 220. 그다음에 EMPR 있죠. EMPR. 예전에는 서멀 오버로드 릴레이를 사용했을 때도 여기다가 했지만 요즘은 요 CT를 EMPR은 EMPR 몸체인데 CT를 하나 달았잖아. 동그란 거를. 그리고 대전류를 소전류를 이렇게 대전류를 흘리면은 여기에 소전류가 작은 전류가 이제 감지가 되는 거예요. 변류비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어차피 요 CT에 작은 전류를 변환돼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면 이 전류를 작은 전류를 감지를 해가지고 설정을 해놔요. 여기에.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 세팅된 오버로드 시간 동안 1시 타임을 주는데 어느 정도 이제 지연 시간을 줘요. 금방 그 전류에 동작되지 않게 여러 가지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여튼 그렇다는 것만 알고 그래서 여기는 전원을 연결하는 220을 전원 연결 상시 연결하는 곳이고 여기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은 회로가 제어 회로가 끊기지 않고 요 라인에 통해서 근데 만약에 오버로드가 발생돼가지고 이게 딱 떨어져 버려요. 그럼 회로가 죽는 거예요. 붙으면 요게 떨어지면 요건 붙겠지. 붙으면은 요건 붙어서 뭘 하느냐. 이제 오버로드 했던 표시등을 앞에다가 점등시키기 위해서 이게 붙는 거예요. 요건 떨어지면서 붙어있던 거 떨어지면 회로를 죽이고 제어회로 전체를 죽이고 요거는 붙어가지고 패널 자체 다른 건 다 죽어도 이 지금 폴트가 생겼다고 불이 들어와야 지금 전면에 딱 보면 요 등을 보면은 지금 이 오버로드가 걸려가지고 떨어졌구나 그걸 알 수가 있잖아. 그걸 디스플레이 해주는 접점이에요. 접점이 유행이 돼서 내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요거는 어떤 접점 기호가 어떤 거냐면 요게 노멀 오픈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노멀 크로스는 요렇게 돼가지고 이게 노멀 크로스인데 이쪽에 이제 붙어있는 상시 회로 이건 상시 회로라고 했잖아. 이것도 상시 회로를 요렇게 그리기도 해요. 그 다음에 상시 회로를 노멀 크로스 여기 노멀 오픈 똑같은 거 요거하고 똑같은 거
아시겠죠? 그래서 노멀 크로스를 95가 공통이고 96하고 이게 두 개가 노멀 크로스고 그다음에 95하고 98하고 노멀 오픈 접점. 요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물론 MCC 제작하는 업체에서 다 이렇게 해오지만 요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야 동작이 어디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진단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이건 EMPR은 과부하 검출 시 회로를 정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문제가 있는데 계속 돌아가면 망가지는 거 아니야. 전동기가 망가지든지 뭐가 망가지든지. 그러니까 정지를 시키고 그걸 이 접점들에 해서 정지를 시키고 폴트 상태라는 걸 인디케이팅하는 디스플레이 시킨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접점들. 이게 공통이고 요 노멀 크로스, 노멀 오픈. 이게 EMPR에 있는 접점이에요. 여기 전원 상시 인간. 나중에 제어에 보면 다 나와. 내가 설명한 거. 이게 이제 전동기 Y 델타 이동회로 주회로입니다. 동력회로. 요거는 이제 마그네트 아까 얘기했잖아. 주 마그네트. 전자 접촉기죠. 델타 마그네트. 그다음에 이게 이제 Y 마그네트. 이렇게 되고요. 이게 지금 노멀 오픈 상태에 이게 여기 내가 상시 개로라고 얘기 적어놨죠. 이런 식으로 표시도 하거든요. 이렇게도 표시도 하지만 하여튼 평상시 상태에서 상시라는 거 아니에요. 동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린다 그랬지. 모든 심벌은 상시 개로요. 이것도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것도 접점이 떨어지니까 상시 개로. 이거는 이제 3년이라는 뜻이야. 이게 서로 동시에 붙고 동시에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점선 표시는. 이것도 상시 패로 접점 NC. 상시계로 노멀 오픈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전원은 이거 상시라는 건요. 전원이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작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전원이 인가돼서 붙으면은 상시 계로 접점 붙겠지. 동작되면 상시 패로 접점은 동작되면 떨어지겠지. 그건 몇 번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표시할 때는 상시 상태 전원을 인가하지 않거나 아니면 또 기계적으로 압력에 의해서 동작되거나 아니면 손으로 눌러서 동작될 때 그런 이제 압력을 가하지 않은 상태가 상시가 되겠고 손으로 누르지 않은 상태가 상시의 상태가 되겠지. 그 상태에서 접점 상태를 오픈이냐 크로스냐 그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마그네틱 콘택터라고 그래. 전자 접촉기는 교류는 AC죠. 교류나 직류, 알터네이팅 커런트, 다이렉트 커런트. 그래서 요거는 다이렉트 커런트는 이런 식으로 플러스 직류가 있고 제로, 또 마이너스 직류도 있어. 거기에 이거는 제로고, 여기는 DC는 그렇게 이렇게 표시를 하고 교류는 이런 식으로 제로,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 있지.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180도 한번 나오고 음의 방향으로 180도. 이게 계속 이게 일축인데 이걸 갖다가 주파수만큼 초당 예를 들어서 여기 일축이라고 그래. 일축이. 예? 일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1초 동안에 60개 하면 60Hz요. 주파수는. 우리나라는 주파수가 60Hz예요. 이게 1초 동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60개가 나오는 거예요.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이 60개가 나와. 그래서 60Hz라고 그래요. 전자 접촉기를 이 교류회로에 사용되는 부하계팩이 한 종류로 전자석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요게 코일은 내가 표시를 안 했는데 접점만 표시한 거예요. 접점만. 이따 또 설명을 합니다. 전자석의 여자 전원을 인가하면은 코일 뭉치가 철심을 갖다가 전자석을 만들어 가지고 접점을 이렇게 붙였다 풀어줬다 하는 거죠. 예, 여자 및 소자. 여자는 전원을 인가했을 때 자화돼 가지고 접점을 끌어당기는 것이고, 또 소자면 전원을 끊으면은 이제 자석 성분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없어져 가지고 원래대로 스프링 힘에서 복귀되는 거 접점이. 그러니까 여자와 소자에 의해서 개폐 동작을 하는 거지. 여자가 되면 폐로가 될 것이고 접점이 닫혀서, 또 소자가 되면 닫혔던 접점이 떨어질 것이고 개로가 된다는 얘기지. 그런 접촉자를 갖고 있는 개폐기를 전자 접촉기라고 해요. 마그네트 콘택터. 아시겠죠? MC가 그거 약자입니다. 이거를 마그네트 콘택터가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여기 이걸 내가 이제 LS 산전 거 그림 캡처해가지고 고유에다가 또 보기 좋게 이렇게 색칠도 하고 했어요.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좋게. 요거는 이제 평상시 휴지 상태. 여기다가 전원을 인가하지 않아 가지고 전원을 인가하면 이제 이게
따끈하고 이렇게 접점이 붙는데 어떻게 붙느냐, 전원을 인가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접점이 떨어진 상태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교류 전원을 하는데 스위치가 있죠. 스위치가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동 접점이 있어. 고정 접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접점 스프링, 여기 또 홀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복귀 스프링이 있어요. 여기 복귀 스프링을 단면적을 잘라서 이렇게 표시한 거고, 여기 가동철심이에요. 이 부분이 가동철심. 그 다음에 고정철심. 고정철심은 요 코일에 스위치를 붙여가지고 전원을 인가하면 이게 여기에 이 전자석이 돼. 이 고정철심은 전원을 딱 이렇게 집어넣으면 전자석이 된다고 이렇게. 전자석이 되면 어떻게 해서 이 가동철심은 땡기겠지. 이렇게 화크닥하고 붙어. 그러면 요게 홀다가 이쪽으로 접점 밀어준다고 그래서 이게 붙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요게 접점 스프링이 왜 필요하냐면은 그냥 여기다 접점 스프링을 하면 충격이 서로 접점끼리 부딪히면서 샤크닥 붙이면서 충격이 하면 망가져 접점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유격을 두고 스프링 힘에서 완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충격을 갖다가 붙으면서. 어느 정도 스프링 힘에서 밀어주면서 요거하고 붙을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접점 스프링이에요. 그런 이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접점 붙이면 전원이 인가되면 이게 전자석이 돼가지고 가동철심을 끌어당기면은 요게 딱 이 홀다가 밑으로 내리면서 가동 접점을 여기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요 접점하고 요게 이렇게 되겠지. 요게 요거요. 요게 요거고, 요게 이제 가동 접점이요. 츠크닥 붙으면은 이 전원 측이고, 이게 전동기 측이면은 이게 이제 이쪽으로 연결이 되겠지, 이렇게. 이 접점을 통해서 붙었으면. 근데 지금 현재 떨어진 상태잖아. 휴지 상태. 이게 전원을 인가 안 하면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접점이. 붙으면은 붙은 상태에서 전원을 인가해서 붙은 상태에서 다시 전원을 끊으면은 복귀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홀다가 올라간단 말이야. 홀다가 원래대로 이 밀어주니까 이 스프링이 탄성에 확 밀어주니까 접점이 떨어진 상태로 접점이 열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전원이 아까 인가했을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어전은 220이라고 그랬죠. 스위치를 원했어. 전원이 인가됐어. 자화되겠지. 이게 고정철심이 자화되면 어떻게 돼? 이게 1번 전원 인가, 2번 전자력을 발생시키면은 여기 자화가 돼, 이게. 3번. 그다음에 이제 이게 땡긴단 말이에요, 이게. 4번. 가동철심이 이쪽으로. 이게 4번이요. 땡기는 게. 그러면 이게 접점이 붙어.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스위치가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접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접점이 닫히는 거지. 이 코일에 이제 전류가 흐르면 여기 써 있죠. 전자력이 발생되면 고정철심이 자화되면은 흡입력이 생기겠지. 이거 이제 가동철심이 금속이니까 척하고 당기면은 이게 이 홀다가 내려오면서 이게 접점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전자접촉기. 요 전자접촉기를 보면은 뭐 비슷해요. 이게 요거 이제 여기 보조 접점인데 요거는 우선 이거부터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요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밑에 걸 한번 봅시다. 요게 전자접촉기, 요게 이제 요 밑에가 요 단자 2개 있는 부분, 여기다 이제 전원을 인가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여자 코일 유니트요. 요거 자체가 이렇게 이 안으로 이만큼 여자 코일 뭉치가 이렇게 있겠지, 밑에. 그리고 요 위에 가동철편 있잖아. 가동철편 있는 접점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주접점 유니트 이쪽에. 그리고 여기 보조접점이 또 달리 걸랑 보조접점 유니트를 여기다 옆에 이렇게 좌우로 장착을 하면은 필요한 만큼 장착할 수가 있어. 요게 위에 게 보조접점 NC 접점이고, 이게 NC 상시 페로 접점이고, 요 두 개가 두 단자가 밑에 게 노멀 오픈 상시 개로 접점, 요거 위에 거는 상시 페로 접점. 요런 게 좌우에 두 개를 붙일 수가 있어. 좌우에. 그러면은 요게 할 때 요것도 노멀 크로스는 떨어지고 노멀 오픈은 붙겠지. 동작하면 이것도 동시에 똑같이. 그러니까 NC가 좌우에 하나씩이니까 두 조가 있는 거고, NO가 좌우에 하나씩 있으니까 이것도 NO도 두 조가 옆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다 딱 끼면은 요거 있거든.
좌우에 요 뒤쪽에도. 그리고 끼는 홈이 있어. 여기다 딱 끼잖아. 끼면은 이게 전자석에 딱 들어갈 때 이것도 척하고 같이 밀어준다고. 그러니까 이건 NC는 접점이 떨어지고 NO가 붙는 거야.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다고. 기계적인 장치에서. 그래서 여자 코일은 여기는 지금 안 보이는데 앞뒤로 있어. 입맛대로 해라. 여기다가 연결하던 뒤에다가 단자가 2개라는 얘기예요. 여자 코일은 하나인데 단자를 짬바를 시켜놓은 거예요. 위아래로. 이해되시죠? 위에서 보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여기 있잖아. 여자 코일. 여기 상하라고 써놨잖아. 전압 인가단자가 상하로 이렇게 짬바가 돼 있다는 얘기. 코일에서 선을 나오면 양쪽에다 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원을 인가하든 아니면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면 이쪽 아래쪽에다 하든 입맛대로 인가하라는 얘기요. 여기 여자 코일이. 여기다가도 인가해도 전압이 들어가고 여기다 해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보조 접점 이제 이게 양쪽에 붙이는 거. 그래서 위에 상단에 있는 게 노멀 크로스 접점이고 하단에 단자가 있는 게 노멀 오픈. 노멀 크로스, 노멀 오픈. 이거 의심이 나처럼 많은 사람은 한 번씩 이렇게 전기 결선하기 전에 이런 거 실제 배선하고 그럴 때 꼭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게 맞다 하더라도 실제 이걸 눌렀을 때 꼭지로 드라이버로 이 부분을 눌렀을 때 이건 붙어야 되고 이건 떨어져야 돼. NC니까 안 눌렀을 때 접점이 붙어 있어야 되고 이거는 안 눌러서 상태에서 접점이 떨어지고 누를 때는 반대고 꼭 한 번씩은 해봐야 돼. 신품이라도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에 꼭지를 끝까지 쿵 눌렀을 때 제대로 접점이 붙나 떨어지나 그걸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이쪽에다가 표현을 한 거예요. 가운데 주접점 노멀 오픈이라고 그랬잖아. 상시 개로 접점. 이게 주접점이라 굵은 표 접점 용량이 크기 때문에 요거는 작아도 돼요. 저열에 쓰는 거 요거. 그래서 굵게는 이 주접점 노멀 오픈 타입이라고 써놨죠. 그다음에 위에 있는 게 노멀 크로스잖아. 위에 있는 게 요거. 응? 양쪽에 사이드로.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 노멀 오픈. 똑같은 거예요. 이쪽 거나 그래서 보조 접점 좌우에 있는 건 가운데는 주접점이라고 하고 아래 있는 게 노멀 오픈, 위에 있는 게 노멀 크로스. 이것도 위에 있는 게 노멀 크로스.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게 노멀 오픈 접점. 그래서 주접점은 동력 부하를 개폐하고 보조 접점들은 제어 회로를 개폐하는데 이게 사용되는 접점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극 개폐기가 있어. 소용량 개폐기는 사극 개폐기가 이렇게 4개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개폐기가. 그래가지고 접점이 소용량은 똑같아. 그래서 이거는 동력회로에 쓰고 이거는 뭐 지속회로에 접점을 사용한다든가 그럴 때 사용하는 이런 이제 이 사전극짜리도 있어요. 보조 접점 비슷하게 용량이 그 정도 돼가 작은 소용량 전동기 제어할 때 그때 쓰는 건 예. NO 곱하기 4 응? 그런 전자 접촉기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거는 요 오리엔테이션 끝에 기본적인 회로인데 요거에 대해서 제어 회로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져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요걸 이제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나도 힘들지 않기 위해서 이걸 쪼갠 거예요. 여러 개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